어려워요? 어려워요? 세법이 어려운 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세법 자체가 어려운 과목이야. 그러니까 민법, 공법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과목 배우시지만 세법은 문제수가 적어서 그렇지 난이도 자체가 적은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법 중에서 우리 세법은 특별법적 성격이 강해.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법이 바로 세법이야. 세법은 무슨 법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설이 없어. 여러분 민법 등 배우다 보면 설이 있죠. 학설, 도수, 죄송합니다. 통설, 다수설, 소수설, 유력설, 다 썰 까다 끝나. 민법 등은 그냥 썰 까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법리적으로 전개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세법은 설이 없어. 무슨 학설이 없어. 왜냐면 학설에 따라서 과세유보가 달라지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설에 따르면 세금을 내고 이설에 따르면 세금 안 내고 그러면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세법은 뭐가 없냐? 설이 없어. 민법에서 여러분 설 배웠어 안 배웠어? 통설이다.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 판례 배우시죠? 이런 학설 배우잖아. 아이 그건 또 뭐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세법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16문제에서 4개 정도는 어렵게 나온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12개에서 13개는 여러분 크게 어렵지만은 않아서 여러분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12개, 13개까지 맞출 수 있으니까 포기만 안 하면 돼. 근데 중간에 자꾸 포기를 하고 도망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공부하니까 그렇다 생각하시고요. 자, 93쪽 이제 우리 2번 중과세 갑시다. 중과세. 점점 세법은 어려워져. 왜 어려지냐? 세법은 제가 당초 맨 처음에 공부할 때하고 지금 세법 공부할 때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더 왜 그러냐? 왜? 경제 현상이 자꾸 다양하고 변하니까 그 변화하는 경제 현상을 자꾸 세법이 쫓아가는 거야. 자꾸 세금을 피해가려고 그래.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다른 법. 그러니까 그 피해가는 걸 또 하게 해, 못하게 해? 못하게 해. 그러니까 자꾸 법이 보완되는 거지. 개정되고. 여러분 우리 지금 올해도 개정됐죠? 여러분 때 개정세법 해서 특강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직 개정도 확정이 안 됐고. 그게 자꾸 매년 어려워져요. 근데 그걸 여러분 조금은 좀 관심 갖고 가져주시면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전문가 소리 들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밥거리가 돼. 자 갑시다. 지금 이제 뭘로 간다 우리는? 중과세야. 중과세.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가는 거 여러분. 무겁게. 그러니까 이거 좋은 놈 나쁜 놈. 다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예전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냈습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취득세 등록세 어떻게 됐어? 합쳐졌어. 그래서 지금 우리 거기 여러분 중과세가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3가지가 있죠. 93쪽에 있잖아. 3가지 종류로 나누잖아. 박스. 그게 왜 그러면 종전 취득세 중과세, 종전 등록세 중과세 합치다 보니까 3가지가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 또 표현도 더럽게 어려워. 자 어디다가 표준세에다가 무슨 세율? 중과 기준 세율. 자 여러분 중과 기준 세율 몇 프로 됐죠? 꼭 기억해야 돼. 중과 기준 세율 몇 프로? 2% 말이야. 적어놔 2%. 요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를 말한다고 여러분? 2%. 거기 맨 밑에 있잖아. 93쪽에 적혔잖아. 박스 밑에 찾았어? 예, 같이 봐요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이란 맨 밑에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이 기준된 세율로서 자 밑줄 결론. 1000분이 얼마? 20 밑줄. 1000분의 20이가 얼마? 2%. 저거 그리고 저거 이게 바로 종전 취득세 세율이죠. 종전 취득세 세율 2%. 그래서 중과 기준세를 우리 취득세 몇 프로 말한다? 종전 2%. 자, 여러분, 요 놈의 100분의 여러분 400이 돼. 아이씨, 무슨 암호 같죠? 암호 같잖아. 표준세에다가 중과 기준세 100분이 얼마? 400을 뭐한 세율로 하라? 더한 세율로 하라. 이렇게 돼서 더한 세율로. 그럼 여기서 중과 기준세를 몇 프로로 말하고? 2%. 100분의 400은 몇 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배죠, 4배. 그러니까 2%의 4배니까. 2%의 4배니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8%를 어디다가? 표준세에다가 더하라 그 얘기야. 집에 가자.
8%라고 그러지. 그러면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이요. 자, 또 있네. 이번에 뭐에다가 표준세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자, 이번에 몇죠? 100분의 얼마? 200. 100분의 200이니까 이거 몇 배를 말하는가? 2%의 몇 배야? 2배죠. 그 몇 프로야? 4%를 표준세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 얘는 몇 프로 더하는 거고? 8%. 요거는 4%. 일단 의미를 잡아. 그러면 또 하나는 표준세율에, 자, 100분의 300이래. 환장을 한다. 표준세 뭐? 100분의 300. 그럼 요 100분의 300은 몇 배를 말하는가? 그렇죠. 얘는 표준세대 이미 몇 배를 곱한 거야, 여러분? 3배를 먼저 곱해줬어. 그러니까 표준이 엄청 커졌죠? 3배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뭐한 세율로 가냐? 여기는 더하는 세율이 아니라 여기는 뺀 세율로 가. 아이, 진짜 집에 가야 되겠다. 여기는 뭐야? 빼기죠. 자, 여기는 뭐였어요, 여러분? 더하기인데 여기는 빼기야. 그래, 시험에 출제는 요걸 살짝 빼기를 뭘로 바꾸냐? 더하기를 살짝 바꿔놓고 맞았게 틀렸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시험에는. 흉측한 놈이죠? 자, 우리 중간에서 다 뭐 했는데? 더하기 했는데 요 놈은 더하기가 아니라 뭐다고? 빼기다고. 그럼 얘는 왜 빼는가? 이미 표준세대 몇 배를 곱했으니까 3배를 곱해서 앞에 기준 숫자가 커져버렸단 말이야. 너무 커지니까 이때 여기다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얘를 4%를 빼라고. 4%를 빼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 중과세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3가지.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우리 박스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표준세에다가 8%를 더한 세로 가시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 일단. 급하니까. 그래, 여러분, 거기 나왔죠? 밑줄, 별장, 골프장, 고급으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5가지. 밑줄. 그래서 이때 별장 할 때 별자 동그라미, 골프장 할 때 골자 동그라미, 고급 오락장 할 때 오자 동그라미, 고급 선박 할 때 선자 동그라미, 고급 주택 할 때 주자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보면 뭐가? 별골 오선주 5놈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낼게요. 취득세 표준세대와 중간기준세율의 2배인 중간기준세율의 4배인 8%를 더한 세로 가시는 건 무슨 재산이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입니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별골 오손주 밑줄 치놓고 저거 무슨 재산이다? 사치성 재산이야. 사치성 재산. 그래서 사치성 재산 종류 5가지 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외운다, 여러분? 별골 오손주. 외우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뭐? 별골 오손주. 그래서 사치성 재산 5가지 어떻게 외운다고요? 별골 오손주. 어머, 별골 오손주? 그러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럼 이때 별이 뭐야, 여러분? 별장, 고리, 네, 해, 원재, 골프장이요. 오는 오락장, 선은 고급 선박, 주는 여기는 다 고급이란 말이 붙어야 돼. 고급이니까 별골 오손주. 그때 어떤 분은 앞글자 따서 외웁니다, 이거를. 별골에 완고, 투고, 쓰리고 이렇게 외웠죠. 여기 고급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글자 했다니까. 별골에 완고, 투고, 쓰리고. 네.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냐? 고급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중 중과대상 이거 아닌 거 찾아봐라 놓고 슬쩍 뭐 했어, 여러분? 고급 자동차. 그럼 고급 자동차 여기 해당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오로지 뭐 여러분? 별골 오손주. 자, 이 중에서 일단 종류를 외우셔야 되고 실무 나가시면은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여러분? 고급 주택인지 여러분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별표 2개. 고급 주택. 이거는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 돼. 취득하는 사람, 일반 사람 모르지 이게 고급 주택인지 아닌지 이걸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별장 있죠. 별장 별표 하나. 그래서 얘들은 개별 문제로도 시험에 나왔던 애들입니다. 얘들은 개별 문제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개별 문제로도.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94쪽을 보세요. 자, 맨 위 보세요. 무슨 재산 나왔죠? 사치성 재산인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몇 가지? 5가지.
이놈을 뭐하면 취득하면 이때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 취득 무슨 세율에다가 여러분 표준 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밑줄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야. 예.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뭘 외워야 되냐? 그러면 이때 중과 대상이 되는 별장이 뭐냐? 고급주택이 뭐냐? 일단 이 두 가지는 아는데 여러분 94쪽에 보시면 여러분 1번 별장이 나와 있네. 별장. 별장이라면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예. 뭐 이걸 모르는 분은 없는데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별장이라는 것을 주거용 건축물인데 늘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별장 항상 이게 포인트 여러분 휴양, 피서, 놀이 등 밑줄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면 여러분 휴양이란 말이 나오면 뭐라는 걸 떠올려야 돼 여러분 별장이죠 여러분 별장. 여러분 중에 별장 갖고 있는 사람 살짝 표시만 해봐. 내가 알 수 있게끔. 아니 친하게 지내보고 싶어서 그래. 별장이라는 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는 건축물과 부수토지입니다. 자 실무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95쪽 잠깐 한번 보실래요? 아주 재밌는 규정이 있는데 뭐 재밌지는 않다 참 죄송합니다. 95쪽 메인에 참고 있죠. 거기 1번에 보시면 밑줄 뭐가 나왔죠 여러분? 오피스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무 나가면 여러분 오피스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하고 오피스텔은 다른 거죠? 오피스하고 오피스텔은 다르잖아. 오피스텔은 특징이 뭐죠 여러분? 주거와 주거의 용도를 어떻게 하죠?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거죠? 자, 이때 이 오피스텔은 자, 저거 건축법에서는 뭘로 봐요 여러분? 자, 봐. 공법하고 세법은 달라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왜 공법이 이런데 세법이 왜 이럽니까? 그러면 안 돼. 공법 시간에서는 오피스텔 뭐로 보냐? 건축법에서 뭐라냐? 오피스텔은 저거 업무시설로 봐. 업무시설 본다서 주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야. 어디서는? 공법, 건축법에서는. 근데 그 업무시설을 본다서 어디서 얘기고 건축법에서 얘기고 우리 세법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야. 세법 무슨 과세 원칙이야?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 세법 뭐로 봐요? 주택으로 봐요. 주택. 그럴 뿐만 아니라 그걸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밑줄 뭐로 사용하면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는 또 그걸 뭐로 본다? 별장으로도 본다. 별장. 그러면 오피스텔의 별장으로 보면 무슨 대상이 되는가? 중과 대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 중과 대상. 그럴 뿐만 아니라 자 3번 밑줄 소유자 외의 자 누구야?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뭐를 하면 별장으로 사용해도 중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 한다. 그러니까 임대는 임차인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 임차 들어와서 이걸 뭘로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별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사는 거죠. 여러분 부산 이런 데 가면 외지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 서울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피스텔 사갖고 조그만 거 사갖고 이거를 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라든지 휴가 시즌 때만 내려와서 사용하는 거죠. 그것도 뭐 들어와서? 임차 들어와서 임차. 오피스텔 임차 들어왔다고? 임차 들어와서 이걸 뭘로 사용한다는 얘기야?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럼 우리 세법은 뭐로 본다고? 별장으로 본다고. 그 누구한테 중과세 하는가? 임차이냐 임대이냐? 임대한테 중과세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임대는 당초 취득했을 때 취득세 냈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중간에 뭐로 바뀌는가? 임차인이 별장으로 바뀌면 차액 추징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임대인이 그냥 세금을 낸다? 공인중개사 만나러 온다? 이러면 공인중개사 맨날 만나러 와.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신 다음에 거래 계약서 하나 쓰면 그냥 튀어. 다른 데로 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해. 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뭐 골프장, 고급 오락장, 다음 페이지 고급 선박 몰라도 돼. 96쪽 보세요. 고급 주택. 오셨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고급 주택인데 일단 동그라미 거기 1, 2, 3, 4 있죠? 5가 있는데 자, 1, 2, 3, 4 묶어. 저 동그라미 1, 2, 3, 4는
단독주택 요건이야. 1, 2, 3, 4는 단독주택 요건.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때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을 본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에 밑줄 쳐. 무슨 주택이야? 공동주택이야.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면 5번 조건을 충족할 때야. 그래서 이 조건 충족을 뭐로 본다 그러면 고급주택을 본다라는 거.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 더 이상 들어가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자, 표준세례에다가 중과기준세례 100분의 200인 4%를 더한 세로 가자는 건 뭐냐?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장소적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 밑줄 쳐. 여기는 무슨 말 나오냐? 과밀, 억제, 권역이란 말이 나와. 권역,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 밑줄 어디 안에서?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그러면 이때는 표준세대 몇 프로 더하라? 4% 더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예, 여러분 99조 99조 오셨어요? 예. 거기 표준세대 3배 4% 뺀세를 적용하는 건 거기 있죠 여러분. 거기 밑줄 뭐가 나왔으면 대도시 안에서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표준세대가 4% 더한 세를 적용하는 건지 표준세대 3배를 곱한 데 4% 빼는 건지 요거는 뭘 보고 판단하냐? 장소를 보고 판단해야 돼. 장소. 그래서 무슨 말이 나면 과밀, 억제, 권역이란 말이 나면 이때는 표준세대 몇 프로 더하라? 4% 더한 세로 같이 하는 거고 무슨 말이 나면 대도시 아니란 말이 나면 이때는 표준세대 몇 배를 곱한 다음에 3배를 곱한 다음에 4%를 빼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뭘 갖고 구분하라? 장소. 자, 일단 요 정도. 그만해. 너무 들어가면 여러분 어려워져.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게 돼.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들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3쪽 가세요. 103쪽 4번 특례 세율. 세율에 특례 나와있죠? 찾았어요 4번? 네. 별표 3개 시뻘겋게 일단 올해 또 2020년도 출제 예상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죠.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야. 올해 외워야 되는가? 내년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입장에선 준비해 두셔야 돼요. 표준세, 특례세율. 자, 그러면 이 특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냐, 여러분? 2가지가 있어. 중과세는 몇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3가지였어요. 그런데 특례세율은 2가지네요. 그래서 첫째, 표준세율에서 2% 뺀 세로 가자는 경우가 있고, 중과기준세에서 2% 뺀 세로 가자는 경우가 있고요. 또 2번은 중과기준세 몇 프로? 2%로 가자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표준세 2% 뺀 세로 가자한다 그러지만 법률에서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중과기준세라고 했죠. 중과기준세.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로 가자는 경우와 그냥 중과기준세를 2% 가자는 경우 2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어떤 게 표준세에서 2% 뺀 세를 적용하는 거고 어떤 것이 그냥 중과기준세로 가시는 건지 구분해보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03쪽 1번 뭐가 나왔죠 여러분?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나와있죠 여러분? 찾았어? 예, 다음 페이지 보세요. 105쪽 일단 틀을 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틀. 저는 항상 틀을 잡는 걸 중시하거든요. 먼점에 개별 규정 하나 외우는 것보다 전체 흐름을 잡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2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중과기준세율이죠. 그럼 일단 여러분 우리 거기 103쪽 잠깐 한번 보실래요? 103쪽 다시 오셔갖고 표준세에서 중과기준 뺀 세를 적용하는 것은 자 맨 밑에 양가로 1번부터 다음 페이지 봐. 양가로 7번까지 나와 있죠? 이걸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5쪽 보세요. 105쪽 보면 중과기준세율 적용 대상 있죠? 거기 양가로 1번부터 다음 페이지 5번까지 나왔죠? 그걸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게 표준에서 2% 뺀 세로인지 어떤 게 중간에서 2% 정하는 건지 이건데 걱정하지 마. 다 외우는 방법이 있어. 쫄지 마. 자, 일단은 여러분 104쪽 잠깐 보세요. 여러분. 104쪽 맨 밑에 양가로 7번. 힌트가 주어있어. 맨 밑에 양가로 7번. 맨 밑에 오셨어요? 자, 그 밖에 밑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요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주로 어떤 취득이다, 여러분? 형식적 취득인데 비과세는 아닌 것들. 요런 놈들을 말하는 거야. 요거 꼭 적어놓으세요. 밑줄 쳐. 밑줄 치든지, 이렇게 적어 놓든지. 그래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율을? 2% 뺀 세율로 가세는 주로 무슨 취득이다?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하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이건 잡아야 돼. 근데 나중에 암기 기법을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자, 여러분 어디 보시나? 105쪽 보세요. 2번. 105쪽 2번.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겠어? 중과 기준세율 적용이라고 했죠? 자, 옆에다 적어놔. 이건 주로 무슨 취득이냐?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거. 자, 요게 구분 기준이야, 여러분. 이게 구분 기준이야. 이거 분명히 적어놔야 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구분할 줄만 알면 돼. 그러면 시험에 보기 지문이 나오면 그 보기 지문을 가지고 얘 형식적 취득이네. 얘 간주 취득이네. 그걸 보고 얘는 표준세에서 중간지세를 뺀 세를 적용 대상이고 얘는 중간지세 대상이구나. 딱 구분할 줄 알게 돼. 그렇게 하게 만들어 내가. 지금은 그냥 어떤 생각만 들어? 아휴, 뭐 이렇게 할 게 많냐, 씨. 이걸 진짜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할까? 못할 것 같다고 공부를. 원장님 지금이라도 환불되나요? 된다면 얼마까지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1년만 고생해. 1년 고생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여러분 자녀 인생이 다 편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것만 잡읍시다. 한꺼번에 너무나 다 하면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일단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가시는 거 무슨 취득 주로? 형식적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그 다음에 중과 기준에서 2% 가시는 거 주로 무슨 취득? 간주 취득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요게 포인트야 여러분. 이렇게 잡아놔. 그리고 거기 있는 취득의 유형은 여러분이 공법, 민법 등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이나 공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야만 그 다음에 제가 보충 설명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민법과 공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면 제가 다 해야 돼요. 제가 다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절대 오늘 집에 안 해요. 집에 못 가. 그래서 요 정도 일단 표시만 해놨어요. 예, 이렇게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이제 어디 가느냐? 여러분 107쪽 오세요. 8번 부가징수 나왔죠? 별표 3개. 3개. 그때 어떤 분이 다치네 다쳐 이 새끼. 아니야, 별표 개수가 달라. 여러분 취득세 몇 문제 나온다고 했죠? 3문제면 여러분 적은 것 같지만 물어볼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3문제면요. 요건별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개별 문제 2문제에다 한 문제 종합 문제 물어보면 전범위 취득세 전범위가 다 시험범위야. 그래서 다 하란 말이에요? 다 해야 된다고. 근데 중요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중요도. 부가징수, 특히 여러분 취득세 부가징수는요 모든 지방세 부가징수의 기본이야. 포맷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 그러니까 취득세가 맨 처음에 어려운데 그게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자, 부가징수 일단 별표 표시하라고 했죠. 여러분 몇 개? 3개 표시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적어놔. 그럼 부가징수는 뭐를 말하냐? 납세 의무 이행 방법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는 우리 과세표이나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냐? 산출세액이 나왔어. 우린 여태 취득세를 계산한 거였어. 그 취득세 계산이 되면 그걸 어떻게 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어떻게 낼 거냐? 이게 징수 방법인데요. 얘는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계없이 여러분 꼭 잡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 취득세 부가징수는 여러분 또 역시 원칙과 예외로 나누죠. 원칙과 예외. 아, 이놈의 세법 맨날 원칙 예외 이거 하다 끝나는 것 같아. 이씨.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 신고 납부야. 그리고 예외가 바로 뭐냐면 보통 징수야. 그래서 여러분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틀을 잡으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처음이니까 이런 거 일일이 다 하나씩 설명하고 쓰고 그래. 나중에 이런 거 뭐 한 번이면 쫙쫙쫙 나가. 자 신고 납부는 항상 누가 실시하는 거야 여러분? 자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 그랬어?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그럼 세법 취득세 누가 먼저 실시하라? 납세무자. 그렇죠. 취득자가 즉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언제까지 신고 기한. 법정 신고 기한이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이네. 과세표에다 세율 곱해서 나온 뭐를? 산출세액을. 과세표에다 세율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여러분? 신고하고 and 뭐 하시오? 납부하시오. 근데 여러분이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하러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 신고 기한. 오늘 별표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취득자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언제까지 내야 된다? 세금. 근데 여러분이 제일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신고 and 납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잘못 아냐면 신고와 납부는 하나로 알고 있어. 하나와 동시에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 Oh no. 신고 and 납부. 그러니까 신고와 납부는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신고와 납부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고? 두 개다고, 두 개. 그러면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거죠. 시장군수구청, 야, 나 이거 시장군수, 어이, 남양주 시장, 나 이번에 부동산 10억짜리 하나 샀네? 빵빵한 거에 사람아, 천마사 밑에. 납부는 어디 가서 하는 거야, 여러분? 시군 금고. 금고는 어디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은행. 남양주시 남양주시 금고는 어디냐? 제가 알기로는 농협일까, 농협. 그래서 이 남양주시 모든 예산, 입출금은 어디를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계좌 입금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돈 만져, 못 만져? 못 만져. 지방 공무원들 절대 돈 못 만져. 그냥 지방 공무원들 뭐만 받고? 신고만 받아, 신고만. 돈은 어디 가서 내라는 얘기야? 은행. 그래서 이제 신고와 납부를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리하고 있죠. 공무원이 돈 만지게 하면 어떻게 하는 일이 발생해? 사고 나요, 여러분. 돈 만지면 사고 나요, 여러분. 저도 은행에 입행해서 딱 인사부에서 최종 합격 통보 받고 마지막 인사부에서 딱 조건 마지막 당신 최종 합격 됐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재정보증인을 세우래. 재정보증인을. 그 당시 재산세 10,000원 이상 내는 사람 2명 이상을 세워야 된대.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거냐 그랬더니 은행원은 뭘 취급하니까? 금전, 돈을 취급하니까 사고, 금전 사고 났을 때의 경우에 대비해서 재정보증이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군 금고. 그래서 여러분 신고와 납부는 하나야 별개야? 응? 별개야.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신고만 하고 납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신고는 했는데 뭐는 못할 수도 있어? 납부 못할 수도 있어. 거꾸로 뭐는 했는데 납부는 신고 못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화끈하게 다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부대 안 했으니까 뭐가 부대야 돼? 그렇죠. 가산세 때리죠. 가산금이야 가산세야. 이런 거 구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걸 잡으셔야 되죠. 신고기한 잡으시죠. 외워낼 건 뭐다고 여러분? 신고기한. 이거는 기본 개념이니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열을 달달달 외울 건 뭐다고 여러분? 신고기죠. 신고는 뭐와 뭐로 구분돼 여러분? 원칙과 역시 뭐로 구분돼? 예외로 구분되죠. 원칙과 예외. 자 책을 봅시다. 책을 보면서 정합시다. 107쪽 보세요. 책 보면서 확인합시다. 자 1번 원칙 뭐라 했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 그래서 취득세 징수는 밑줄 뭐라고 그랬어? 책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취득세 징수는 뭐라고? 그렇죠. 신고 납부의 방법을 한다고 했죠.
자, 이때 양가로 1번 나와있죠? 예, 앞에다 적어 원칙이죠. 원칙. 원칙이 뭐다고요? 1번이 뭐다고요? 원칙. 자, 같이 볼까요?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자 밑줄. 이 법조문은 법을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자 밑줄 쳐. 누구를 말하는가? 납세 의무자죠.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자 밑줄 쳤어요? 납세 의무자 적어놔. 아,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누가 먼저 주시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가르고 닫고 무시. 취득한 날 며칠이네? 60일. 동그라미 60일. 아, 원칙은 결론.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네요. 그래서 취득세 신고일은 며칠이네요? 60일. 이거 60일 어디서 봤었는데? 등기 신고기, 등기 기한이죠. 부동산 취득한 며칠이네 등기하라서 여러분? 60일. 거기다 맞춘 거예요, 여러분.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요? 60일. 그래서 무슨 계산이야? 일수 계산하죠. 일수. 근데 시험에는 이거 원칙을 잘 안 물어봐요. 원칙이 답인 경우는 거의 없어. 뭐 물어봐? 예외죠, 예외. 자, 이때 여러분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을 묶으셔야 돼요. 양가로 2번과 다음 편에 양가로 3번 묶어. 또 어떻게 묶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묶어. 실로 묶든지 뭘로 묶든지. 그래서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꼭 묶으시고요. 적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적어놓고 2번과 3번을 묶어놓고 요걸 꼭 제목 붙여야 돼.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럽니다. 과세 물건 상태의 변동. 아, 작년에 여기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 작년 이게 개정됐었거든요. 그래서 개정 규정 중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예상 문제 잡았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를 잡았다 해서 꼭 100% 나오는 건 아니다 그 얘기야. 근데 그렇다고 실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나올 가능성보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세 물건이 뭐 여러분? 상태의 변동. 당초 취득세 과세 물건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변동됐다고. 여러분은 지금 수험생 있지만 수험생 신분이지만 내년에는 이제 올해 10월, 11월 말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자 상태로 변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내년에도 학원에 또 다니다 계속해서 안장하는 거 그러면 변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여러분.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 1년 만에 붙는 게 아주 많이 힘들어졌어요. 아주 예전에 1년 만에 붙는 게 일반화 됐다면 요즘은 거의 이제 예외가 되고 이제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이제 일반화 되고 있죠. 그만큼 시험 문제가 쉬워져, 어려워져? 점점 어려워져요. 진짜 농담 아니라 옛날 제가 초창기 때 강의할 때 시험 문제하고 지금 시험 문제는 하늘과 땅째 수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공인중개사 옛날에 붙은 사람들 공인중개사 시험 대충 그거 있고 공부하고 한 3개월 만에 붙었잖아. 그 옛날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때 붙어놓고 마치 내가 잘나서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래.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 굳이. 그런 문제도 많아요, 여러분. 세법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꼭 적어놨어. 묶어놨어. 얘들은 과세 물건 뭐야, 여러분? 상태 변동. 그래 적어놔. 이거는 나중에 등록 면허세도 그대로 또 나와. 등록 면허세도 동일. 요 규정은 어디에서도 나온다고 또? 등록 면허세도 또 나와. 요게. 그래서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그럼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결론 이거예요, 여러분. 에이, 나 몰라. 아이씨. 얘들은 양사유 발생일 등으로부터 며칠이네요? 이게 작년 개정됐어요. 작년에 30일째 올해 며칠로? 60일인데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30일짜리가 있었고 60일짜리가 있다 보니까 일반 납세 문제 잘 못 알아듣던 얘기야. 이게 30일짜리, 60일짜리 구분 잘 못해서 가산세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나 무조건 이제 며칠짜리밖에 없어요? 60일. 그래서 여러분 적어놔. 이제 30일짜리 있다 없다? 없다.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기한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면 30이나 무조건 틀리는 거야. 왠지 수작을 찍어버려 그냥.
취득세나 등록 면에서 기한 일수가나 며칠이라고 60일, 30일짜리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경우가 60일이고 어떤 게 30일 이거 막 구분시킨다고 얼뺐다고. 근데 수험생도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더 어렵겠죠. 어떤 게 60일짜리고 어떤 게 30일짜리. 그래서 이런 행정편의사 몰라. 이제 지금 며칠짜리밖에 없어. 60일짜리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묶어 놓았죠? 예. 이때 구체적인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은 나중에 보기라고요. 자, 양가로 4번 갑시다. 요게 실무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번과 4번 묶어. 이제 실무 나가면 여러분 1번과 4번이야. 실무 나가시면 1번과 몇 번? 4번. 즉 4번 같이 보죠. 위 1번부터 3번까지의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자 밑줄 뭐 하기라면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나왔다. 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그때는 밑줄 언제까지라서 여러분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세 뭐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취득세 신고나 취득한 날도 며칠이었는데 60일이야. 근데 그 전에 위 기한 전에 위 신고 기한 전에 즉 60일이나 여기 60일 전에 신고 기한 전에 뭘 하려면 등기나 등록을 하려다 한다면 그때는 언제까지다고? 그 등기 등록 신청 접수하기 전까지다. 그러면 등기 등록을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낸 다음에 등기 등록을 하는가? 등기 등록을 한 다음에 취득세를 내는가? 등기 등록하기 전에 먼저 취득세를 내고 냈다라는 영수증을 들고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하는가? 등기 신청이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등기 등록 신청 뭐야? 접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론부터 취득세를 먼저 내라, 등기를 먼저 하라. 취득세를 먼저 내라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취득하면 자 오늘이 취득이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넘겨받고 매매가 종결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 뭐 했어, 여러분? 취득했어, 매수자가. 그럼 오늘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는데 60일인데 그 전에 먼저 뭐를 하려면 등기나 등록을 한대. 그래서 오늘 취득한 것에 대해서 내일 당장 등기한대. 매수자가 오늘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넘겨받은 부동산을 내일 뭐 한대? 이전 등기하겠대. 그래서 법무사 좀 불러달래. 그럼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법무사 불러줘야 돼. 그럼 여러분은 법무사 불러왔으니까 법무사한테 또 중개수수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개수수료를 고객한테도 받고 법무사한테도 받고 세무사한테도 받을 수 있어. 이때 중개사와 세무사는 이제 당사자 간의 약정이 한가. 어떤 분은 그 수수료를 안 받고 법률 상담을 대행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공인중개사는. 나 뭐 법률 문제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할 자신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러한 거에 대한 상담을 해달라. 그 대신 내가 너한테 자꾸 뭐는 중개해주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취득했어, 잔금 지급하고 그럼 오늘부터 며칠인데 내일 당장 뭐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내일 등기하기 전. 그래서 뭘 내고? 취득세를 내고 냈다는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해서 등기소 간다고. 그럼 결국 며칠가? 60일가 뭐하기? 등기하기 전. 둘 중에 빠른 날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 신문 나가면 직방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양가로 5번에다 앞에다 적어놔. 양가로 5번 앞에 적어놔. 신고다고. 신고에 관련된 내용이다고. 6번 앞에다 적어. 납부. 그래서 이렇게 신고와 납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죠. 신고와 납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신고는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하라고 했죠? 근데 6번은 뭐래서? 납부는 어디 가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지방세 뭐 수납 대행기간 여기 밑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 대행기간 밑줄 쳐.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 은행 등. 아, 세 글자구나. 은행 등 가서 내란 얘기야. 자, 7번 보죠. 양가로 7번. 자, 취득세 납세 무자죠. 자,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하려면 밑줄 뭐 하려면 등기 등록을 하려면 그 등기 등록 신청서에 뭐가 취득세 영수필 통지 한 통과 영수필 확인서 한 통과 어떻게 된다? 첨부하여야만 뭘 받아준다고? 등기 신청 접수 받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면은 그 취득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뭘 내야 된다고? 취득세를 먼저 내야 돼. 항상 취득세를 먼저 내야 돼. 자, 그 다음에 109쪽에 양가로 2번 기한후 신고 있죠? 제껴. 그건 일단 제끼고. 다음 페이지 예외 3번 보세요. 3번 예외. 뭐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징수. 밑줄. 보통징수. 자, 올해 여기 개정이 됐어, 또. 그래서 예외. 별표 2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게 바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야 여러분. 자, 이 경우에 해당할 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뭘 더해서 뭘 더하래?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산출세 또는 부족세액에다 뭘 더해서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세금으로 해서 무슨 방법으로 간다고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이죠. 자, 그럼 보통징수 사유가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죠? 자, 양가로 1번 봅시다. 취득세 납세 문제가 위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자.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뭐. 신고 납부를 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리고 2번이 바로 올해 2020년도 신설된 규정이죠. 양가로 2번 110쪽이야. 어디 보고 있어? 110쪽 예외 보통징수 3번 나왔잖아. 거기 양가로 2번 찾으세요. 밑줄 쳐져 있죠? 밑줄 친 게 뭐랬어요, 여러분? 개정된 내용이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요거 적어놔서 2020년에 올해 신설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과표에서 봤던 거야. 뭐 사실상 취득 가격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든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는 어떻게 되면 확인되는 경우, 즉 아까 요거 저거 확인된 금액을 과표라는 금액이죠.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라는 경우는 이때는 부족하게 신고 납부했으니까 이 차액을 어떻게 했다? 추징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보통징수 적어요. 이 마지막이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자, 보통징수. 그럼 보통징수 항상 액수로 누가 치는 거야 여러분? 과세권자야. 아까 여러분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 취했어? 여기는 지금 과세 이런 거 잘 봐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누가 하냐면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 이때 세액을 계산할 때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했어야 할 뭐에다가 산출세액에다 뭘 더해서 가산세를 더해서 요게죠. 가산세가 더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쫓아온다고 여러분? 가산세가 쫓아. 그래서 가산세를 뭐 한 금액? 더한 금액을 납세문자한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납세 고지서 보내는 거죠. 고지서. 그래서 보통징수는 누가 이슈해야 한다고요?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고요? 고지서 보내주죠. 그러면 고지서에 적힌 산출세액에다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언제까지 내야 돼요 여러분? 납부 기한 이내에 납부하셔야 되죠. 이때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이때는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가산금이죠. 금. 아까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안 해서 뭐가 부과됐어요 여러분? 가산세. 근데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여기는 뭐야 여러분? 가산금. 이런 거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거 다 이래 하나씩 써주는 이유가 아니라 써주는 이유가 틀을 잡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분은 가끔가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외우지는 못했다. 그럼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뭘. 자, 근데 여러분 거기 가산세 나와있죠 이제? 뭐 나와있어? 가산세. 이때 가산세 옆에도 적어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어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고, 요거는 조세 총론에서 다 했어. 어디서 했다고? 조세 총론.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고 안 하고 자, 그 밑에 뭐가 나왔어? 그러면 중가산세 나왔죠. 자, 중가산세 별표 2개. 110조 중가산세 적었어요 여러분. 예,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 그 다음에 111조 3번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 나와 있어. 자, 여기 별표 하나. 다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규정들입니다. 자, 중가산세 봅시다.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시간 없어. 자, 중가산세 잠깐 봅시다. 자, 중가산세는 언제 정하냐? 앞에 무거울 중자 붙은가? 중가산세. 그래서 중가산세는 밑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권을 사실상 뭐 했는데? 취득했는데, 자, 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답니다. 여기까지 밑줄. 이게 바로 중가산세 부과사유야. 여기까지가 중가산세 부과사유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중가산세를 언제 때린 거냐? 취득세 과세물권을 사실 뭐 했는데? 취득했는데 그에 따른 뭐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대. 그럼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원래는 뭘 때리냐? 무신고 가산세를 때리는데 얘는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하고 뭐 해버려서 매각, 팔아버려서 먼저.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한 거야. 얘는 시군 군청에 신고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중간에 팔아버려버리니까. 나쁜. 그때는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떼는 것이 아니라 밑줄 얼마? 100분의 80의 중가산세 때려. 80 동그라미 80% 때려. 엄청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건 맞아보지 않으면 세금은 몰라. 세금은 맞아봐야 쌍꺼풀 질질 흘리고 아이고 세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때 알고 이제 그때 뭐 절차주러 온다든지 그러지 마세요. 피곤해 나도. 그냥 평소에 여러분 공부할 때 조금은 신경 쓰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중가산세 언제 때려? 사실상 뭐 했는데? 사실상 뭐 했는데? 취득했는데 그에 따른 신고를 하고 안 하고 팔아버렸을 때죠. 저거 미등기 전매를 말하는 거야. 미등기 전매. 취득했다는 등기 안 하고 그냥 중간에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중간에 나와 안 나? 등기부상에 자기 이름이 나와 안 나? 안 나온다니까. 그냥 팔아버렸으니까 중간에. 등기도 하기 전에. 그럼 너는 죄질이 무거운 놈이야. 그래서 그때는 남들 무신고 가산세 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맞지만 너는 그걸 맞는 게 아니라 뭘 두들겨 맞아라? 중가산세 몇 프로? 80%죠. 80%. 그런데 말입니다. 박스 보세요. 중가산세 몇 프로 나왔어요? 그러면 80% 동그라미 쳐. 80%. 중가산세 80% 기억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나와 있죠?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묶고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묶어놓고 저거 앞에다가 이때는 제외야 또. 아이씨.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 중가산세 80% 중과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랍니다. 제외. 시험 여기까지 나와. 제외까지 있고. 그럼 양가로 1번 같이 보죠. 제외대상 첫 번째. 취득세 과세 물권 중 밑줄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권. 그럼 얘는 중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다른 말로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면 중가산세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거기 가르고 닫고 있다 또? 아이 환장하네. 골프 회원권 등은 어떻게 한대 여러분? 골프 회원권 등은 어떻게 한다 해서 제외한다? 그럼 우리 양가로 1번 무슨 대상이었어?
중과산세 양가를 1번, 2번 뭐였어? 중과산세 제외 대상했죠? 근데 그 양가를 1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대. 그러면 제외 대상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제외했으니까 이건 다시 뭐야?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골프 회원권 등은 80% 중과산세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요. 한다고. 이런 걸 평소 공부할 때 명확하게 구분 정리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고사장 가서 돌아버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밑줄. 지목 변경,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밑줄. 한 줄 쫙 쳐. 지목 변경, 차량, 기계 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밑줄 쳤어요. 한 줄로. 그 저거 무슨 취득?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거야. 간주 취득.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간주 취득일 땐 중과산세 80%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 얘기입니다. 안 때린다. 제가 세법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정말 저는 내 인생이 아마 펼쳐졌을 거야. 그래서 중과산세 결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네, 나온다라고 보시고 여러분 정리해 주십시오. 그 의미야. 자, 2번 갑시다. 자, 양글 1번 밑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밑줄. 법인은 밑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주어가 뭐야? 법이냐. 위에다 적어. 개인은 X죠. 개인은 X야. 즉, 이 규정은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는 개인한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누구한테만 있어? 법인만에게만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첫째 고칠 수 있어. 법인을 출전이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개인. 그럼 이러한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밑줄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어떻게 하라? 작성해서 어떻게 한다? 갖춰둬야 한다. 여기서 갖춰둬야 한다 뭐야? 보존해야 된다 그 얘기야. 갖춰둬야 한다. 다른 말로 뭐야? 보존해야 된다. 보관하고 있어라 그 얘기야. 그래서 기본이 몇 년이냐? 5년이야. 최소 5년. 그래서 세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 장부 등을 몇 년을 보관해야 돼 여러분? 5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면 사업자죠? 사업자가 반드시 뭘 기록해야 돼? 회계 장부. 그럼 그 장부를 최소 몇 년은? 5년. 그래서 여러분 세무조사 나오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나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하면 오늘 것 장부를 갖고 오라고 안 해. 오늘 것 장부를 갖고 오라는 소리 안 하고 5년 전 거 장부 갖고 오세요. 그래 5년 전 거. 그럼 지금 2000 몇 년이야? 아이고 벌써 2020년이네. 자, 그럼 2020 세무조사 나왔으면 2020년도 장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5년 전 장부 갖고 오란다. 5년 전. 그럼 5년 전 거부터 보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제척기간 만료되는 걸 방지해서 5년 전 거부터 봐. 올해 거는 아직도 몇 년 더 남아있어? 5년이 더 남았으니까 시간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올해 거 안 봐. 세무조사 나면. 몇 년 전 거부터 뒤져? 5년 전 거부터 뒤져. 5년 전 거부터. 그래, 5년 전 장부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너 왜 없어? 갖고 있으라고 해서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었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가산세 팍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법 배우고 나서 기억나는 게 뭐밖에 없어? 가산세밖에 없어. 맨날 두둑이 받들어야, 씨. 공인중개사 못 해먹겠다, 야, 그래.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실무 나가면 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세무사 등한테 다 맡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어떻게 하는데 작성해서 갖춰둬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시험에는 2번이 나와. 시험에 2번이 나와. 근데 이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밑줄 이행하지 않았대.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시험에 나와. 그럼 그때는 몇 프로의 가산세를 때려? 어떤 거냐면 10%,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 10%의 가산세를 때려. 그럼 이걸 출제는 뭐로 바꾸냐? 20% 살짝 바꿨어. 아유, 또 흉측한 놈이에요. 몇 프로 고친다고? 20% 고쳐놓고 이게 맞았냐 틀렸냐 찾아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게 고사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잘 안 보여. 그 집에 가서 보여. 자, 마지막 부가세 갑시다.
봐봤어, 이제. 끝났다. 참아.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면은 표정이 다 나와요. 아, 저번에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자. 여기 뭐 하려고 왔지? 부가세. 자, 그래서 제가 부동산 취득했어요.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뭐 내라고요? 취득세 내려. 그래서 그래, 취득세 내지 뭐.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서 몰래서 취득세를 냈어요, 여러분. 그럼 이걸 끝나야 되는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취득세 냈지? 응. 그럼 요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세금 내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뭘 내냐? 농어촌 특별세와 뭘 한 번 더 내, 여러분?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내야 돼, 여러분. 물론 실무 나가시면은 여러분이 요것만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실제 계산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계산하냐? 법무사가 계산해줘. 다 해줘. 그래서 공인중개사 내가 몰라도 누가 내 대신 해준 사람들이 다 있다? 허이씨. 지방세는 취득세는 누가 해주고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양도세는 누가 해줘? 세무사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때 여러분 요 취득에 대해서 뭘 냈는데? 취득세를 냈는데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요거를 가지고 기준에서 한 번 더 뭘 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세. 여러분 거기 책에 계산 구조 나와 있죠? 그걸 당장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 그 여러분 외워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여러분이 계산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요 취득세 근간에서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와 뭐를? 지방교세 한 번 더 내야 된다. 요 한 번 더 내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저거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야. 이중과세. 근데 실무 나갔을 때 여기 특히 농어촌 특별세가 아주 중요한데 이 농어촌 특별세 중에 여러분 거기 책에 맨 밑에 참고 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서민주택이나 무슨 주택이건 농촌주택일 때는 농어촌 특별세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비과세 나왔죠? 그때 여러분 거기 바로 서민주택 얼마, 여러분? 85제곱미터 이하 밑줄.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어디서 봤던가?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 그래서 국민주택일 때 농어촌 특별세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 실무 나가면. 그래서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세는 특히 주택일 때는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뭘 따져야 돼? 면적을 따져야 돼.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지 85제곱미터 초과인지에서 85제곱미터 이하면 농특세 내고 안 내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농특세 낸다고. 그래서 주택은 면적에 따라서 세율이 다 같아져 달라져? 달라져.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달라진다. 왜 달라진지도 몰라. 그냥 내려는 대로 내시면 돼요. 그래, 이러니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내세요. 한 번 더 내. 이중과세 하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결론 취득세 납세는 요 취득세 근간에서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고? 농어촌 특별세와 뭘 내야 된다고, 여러분? 지방교육세. 실무 나가면 중요한데 좀 시험에는 뭐 나올 가능성은 드물어. 그냥 요걸 한 번 더 낸다. 이때 요 취득세를 바로 뭐라 하냐면 본세라고도 해. 본세. 부가세가 가세할 때 기준이 되는 조세다는 얘기야. 기준이 되는 조세. 이걸 뭐라 한다고? 본세. 여러분 죽 하면 무슨 죽이죠? 본죽. 죽의 기본이죠. 그래서 부가세의 기준이 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본세. 그래서 여기 본세가 뭐야, 여러분? 취득세. 다시 한번. 그래서 뭐를 근간으로 해서 취득세를 얘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뭘 내라고? 농어촌 특별세와 뭐, 여러분? 지방교세를 한 번 더 내세요. 한 번 더 낸 조세를 모른다고, 여러분? 부가세. 이해하셨어요? 이해하는 사람만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오늘. 그래서 이해하신 분만 집에 가시는 거고, 이해를 못한 사람은 남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그거와 관계없이 저는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복습하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취득세 부가세는 몇 가지예요?
취득세, 부가세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뭐 농어촌 특별세와 뭐 지방교육세. 요걸 한 번 더 내야 된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취득세에서 기본 가정으로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다음 주에 128쪽 가면 이제 어디 오냐? 등록 면허세입니다. 예, 요거 1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2교시 때부터 보유세인 재산세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150조. 그래서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미리 얘기합니다. 이제 빠지면 집에다 전화한다. 집에 전화해갖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부모님 모시고 오게 할 거니까 결석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